머니투데이 방송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세계 무대 속에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 미래농업을 주제로 연속 기획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과학기술과 무역제도 등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혀줄 방법에 대해서 유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업의 경쟁력이나 미래 농업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보다 경쟁력이 앞서 있는 선진 농업 국가들에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미래 농업에 대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까? 네, 주로 농업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보는 우리나라와 달리 농업 선진국들은 농업을 주력 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에게도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면서 일찌감치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농업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여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면적은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농식품 수출을 두 번째로 많이 할 정도로 농업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가 눈에 띕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ll these data, and by analyzing these data, we can optimize the growth. More and more also, big data analysis will be important. So it means also that our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more and more important. 이곳에서는 기술과 데이터가 없는 농업은 마치 핸들이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까지 표현하면서 스마트 파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농업대학인 네덜란드 와게니겐 대학의 연구진들은 처음부터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바라보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Agricultural companies, they usually work throughout the world, what we call global value chain. They are part of the global value chain. So, for instance, they import a raw material, they make it into a half product, which is again exported to another country where they make a final product. This is all part of a global system in which companies operate. 그러니까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농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도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이 현주소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농업 생태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세우기로 하고 2곳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인 만큼 스마트팜의 필수적인 데이터가 아직 빅데이터 수준으로 쌓이지 않은 상태인데요. 또 글로벌 가치 사슬에 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은 농식품 수출을 증대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약 70억 달러, 수산물을 포함해도 약 9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덜란드가 연간 860억 달러 정도 수출한다는 걸 보면은 아직 선진국과 격차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일본과 미국, 중국 등 상위 3나라의 50% 넘게 편중된 농식품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전체 파이를 키워간다는 계획입니다. 공통적으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쉽게 수출 영향이 굉장히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출 배역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중국, 일본 전략국가에도 집중하지만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수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같은 노력 가운데 하나로 올해 가장 많은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 기업이 참여한 K-푸드 페어가 신남방 핵심 국가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MOU 체결에 성공한 기업도 나오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MOU 체결을 했고요. 이제 현지에서 이제 슈퍼마켓 유통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체인점이 한 40개 정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어서 규모가 좀 있으신 편이라 저희 물건 아마 유통을 하게 되시면 베트남 시장에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파이를 키워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우리 농업에 대한 경쟁력이 우선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품질 경쟁력도 있을 테고 가격 경쟁력도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한편 최근 아세안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프리미엄 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비싼 가격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농식품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가려면 상대적으로 비싼 우리 농식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좋은 품질과 농가 소득을 유지하면서 가격만 내리려면 관세 장벽과 같은 무역 장벽을 없애 현지 소비자가를 인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활용하면 관세를 최대 0%까지 낮출 수 있어 가격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FTA가 되면은 시장 자체가 이렇게 관세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농산물도 많아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농산물도 많아집니다. 훨씬 더 다른 업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좋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FTA를 체결했다고 무조건 관세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고 하는 원산지 증명과 같은 사전 서류 작업을 마쳐야지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